예, 반갑습니다. 제케미들 코리아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대표이사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책을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힘과 그 다음에 석세스 프린시플에 나오는 원리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토크쇼 형식으로 1인이지만 1인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보면은 89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소 제목이 믿음이 커지면 받는 보답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경우에는 이 책의 저자가 그 트루워드라는 분이 트루워드 분이 뭐 어떤 뭐 신학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아닌데 그런 신학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음,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자기계발 관련된 것들 중에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오직 이제 그리스도만의 뭐 이 사람의 이제 신앙이 그런 신앙적인 건 아닌데 연구하는 거 입장에서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철학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그 트루어들의 제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철학들이 많이 나와져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결과론적으로 어떤 뭐 시각화든지 확언이든지 뭐 잠재의식이든지 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발휘가 된다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고 거기에 왜 그런 거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떠한 우리가 철학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궁금할 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철학들을 이 책에서 좀 많이 언급을 해놨어요. 두께는 좀 작은데 두께는 얇지만 좀 함축적으로 또 많이 설명을 해놔서 한 번 읽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기서 의도하는 것들에서 연거푸 계속 좀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뭐 아무튼 약간 설명을 좀 드렸었고 90페이지에 보면 계속 이제 또 이런 철학들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철학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뭐 어떤 좀 약간 좀 종교까지는 아닌데 그런 종교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조금 좀 거부감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또 삶에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어차피 이거는 작동하는 진리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게 근데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의견들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런 철학에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된 거냐 해서 뭐 비판적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런 철학들이 쭉쭉쭉 나오고 뭐 90페이지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도구이자 매개체이며 이를 통해 창조의 에너지가 형태를 갖춘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패하는 것은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망을 방해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의심을 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잘 믿기가 힘든 얘기가 되겠죠. 믿기 힘들다는 잘 믿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 특히 뭐 무의식이라든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런 저항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잠재의식이 15대 85로 얘기를 합니다. 제겐필드가 15대 85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에밀 쿠에가 10대 90으로 에밀 쿠에 박사가 10대 90으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좀 밑으로 좀 더 내려와서 물은 통과하는 파이프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창조의 에너지라는 것은 민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동성 재료로 되어져 있고 또한 그것이 통과하는 생각과 말의 형태 그대로 모양을 갖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바로 이것이 생각과 말의 법칙이다. 따라서 자연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다. 인간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다. 내가 나 자신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다고 한계를 규정을 짓는다거나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면 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물인데 어떤 이 파이프의 모양에 따라 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통과하는 생각과 말의 형태 그대로 모양을 갖춘다는 것이다. 뭐 이게 조금 이런 예시도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 문화에서 자라면 한국 문화가 딱 이제 몸에 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서 서로 어떤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외국에서 살다가 뭐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살면 미국 문화가 배는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또 이 적응이 안 되고 막 이런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우리나라는 만나면 막 뭐 나이 묻고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어디 출신이네 뭐 이런 거 막 따지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뭐 취미가 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뭘 좋아하느냐,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물으면서 관심사를 형성하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거 따지면서 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신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것들에 이제 어떤 그릇에 이제 따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공통점을 찾아내서 뭔가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은 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돼버린다는 거죠. 또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헨리 포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또 자신의 그런 것들을 한계를 짓는 거죠. 생각의 한계는 있어도 능력의 한계는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저의 명언입니다. 저의 명언. 생각의 한계는 있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능력의 한계는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93페이지에 자연이 보내는 응답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키메드 코리아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대표이사 김세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